서울시 노원구의 한 연립주택. 얼마 전 시댁을 나와 이곳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사건 의뢰인 김희숙 씨. 올해로 중학교에 올라가는 딸아이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생각하면 엄마로서 미안한 마음에 목이 메이는데, 하지만 의뢰인은 엄마 손길이 아직 필요한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도저히 그 집에서는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집 자체도 무섭고 시어머니 눈빛 숨소리조차 소름 끼치기 싫으니까. 너 같은 며느리 한 트럭 있으니까 이 잘난 친정으로나 가. 결혼 초기부터 계속된 의뢰인에 대한 시어머니의 인격 모독. 고된 집안일과 시집살이로 인해서 23이었던 의뢰인의 뒷모습은 항상 힘겹고 안타까웠다. 의뢰인은 얼마 전부터 친정집 근처에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했다. 행복하지 못했던 14년의 결혼 생활,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주지 못했던 무능한 남편. 의뢰인은 이제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고 이 모든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홀로 서기를 준비하려 한다. 결혼 초부터서도 어머니가 사준 옷 그대로 입고 미정원 같이 가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고, 돈 벌어 오래서 돈 벌어 왔었고, 팔이 아파 팔도 못 올릴 정도로 하면서도 일을 했는데, 차라리 가정부라면 돈이라도 벌고 조금이라도 하면서 살죠. 전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고부 갈등, 그리고 무능력한 남편과의 성격 차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두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월 양육비 1인당 20만 원을 청구한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그로 인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건 의뢰인 김희숙 씨. 한편 한 달 전 아내가 가출한 후 텅 빈 집을 지키고 있는 남편 박성국 씨. 결혼 생활 14년 동안 그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생활했는데, 무작정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내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아내는 지병으로 인해 거동조차 하기 힘든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킨다며 이혼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외도를 감추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내의 한순간의 실수로 화목했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지켜온 부부간의 믿음과 신뢰는 더 이상 사라지고 없다. 자기 외도, 불륜,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하나의 그거는 포장이고 가식일 뿐이에요. 자기 그 외도에 대해 불륜, 그게 엄연히 지금 다 드러나가 있는데 그거는 인정하지도 안 하고, 뭐 고부간의 갈등, 뭐 남편이 뭐 그거는 하나의 포장, 가식입니다. 그거는. 우리 집 사람이 지금이라도 자기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면은, 지금이라도 만약 그렇게 한다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우리 집 사람을 받아줄 의향이 있습니다. 가정 불화와 혼인 파탄의 원인은 고부 갈등과 성격 차이가 아니라 아내 외도 때문. 이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건 상대방 박성국 씨. TV생활법정 오늘의 재판. 고부 갈등과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 법원에서 다루기엔 경미한 생활 주변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본법정의 판결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기초로 한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 판단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며, 실제 재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 시어머니하고 남편으로부터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태껏 살면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고 가정부 팥줄부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았었고, 심지어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번데 없는 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친정 아버님이 어머니를 여러 명 있으니까 여러 번 장가 갔다는 거, 그거는 아버지 인생이지 제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의뢰인은 낳아주신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8살 때부터 절에서 생활한 가슴 아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남들이 생각하는 화목한 가정에서 정상적인 성장 시절은 보지 못했죠. 근데 그것은 우리 의뢰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뢰인 부모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자랐을 뿐인데, 근데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그걸 다 알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를 속였다, 그다음에 본데 없이 자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본인이 노력을 해도 어떻게 개선될 수
수 없는 이런 일 때문에 14년간 끊임없는 수모를 당하고 살았던 겁니다. 상대방에게 여쭙겠는데요. 우리 그 의뢰인과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살림 때문에 무슨 싸움이 있거나 관계가 서먹했습니까? 아니 전혀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보통 일반 가정에서 일을 하듯이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 우리 집사람이 이리 성격이 이리 뭐 활발하다든지 뭐 이러지 자근자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어머니가 만약 무슨 말을 했을 때는 그걸 자기가 그걸 잘 이래 설득을 시켜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별로.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의뢰인이 느끼는 거는 구박을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 가족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마저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법정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이 얼마나 힘든 결혼 생활을 했는지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한때 의뢰인이 근무했던 구내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당시 의뢰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의뢰인의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씩 가서 나 좀 힘들어는 그거 있지. 시어머니 화장품이 시동생이 사준 건데 그게 없어졌다고. 네가 안 가갔나? 화장품 안 가갔나? 희수씨는 안 가갔는데 가갔다고 이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갖고 자기 남편이 자기 어머니 이제 가방을 보니까 가방 안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하고 나이보다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용돈을 타기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타기 싫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전 나이에 뭣도 한번 내는 걸 한번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회사 다니는 걸 실에 그 돈 버려 온다고 유세한다나 뭐 그런 투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갖고 이제 그러면 그 소리 더 듣기 싫고 이래가지고 아마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주변 그 동료들의 증언에서도 방금 들으셨듯이 우리 의뢰인은 시어머니로부터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뭐 화장품 같은 거 하나야 뭐 단지 어떻게 좀 착각해서 그럴 수 있다 손 치었지만 돈 문제에서도 굉장한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시어머니로부터 그 도둑 누명을 받았다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신랑이 버는 대로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면 갖다 바쳤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만 원 단위 안 끊어지고 뭐 28,000원이라든지 25,000원이라든지 그러면 그 돈을 분명히 3만 원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졌기 때문에 네가 가져간 거라고. 그리고 남편이 번 돈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뢰인은 자신이 번 돈 역시도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용돈을 받아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의뢰인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셨나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30만 원씩 벌었었고요. 학교 가고 나서 한 60만 원 정도 선에서 벌었습니다. 네, 그걸 다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네, 용돈 10만 원씩 받아 썼습니다. 한 달에 용돈 10만 원. 10만 원 뭘 하셨어요? 교통비하고 애들 이제 자주구리하게 이제 준비물 같은 거 사주고 예, 그 정도로 썼습니다. 본인이 10만 원으로 자기 교통비도 하고 아이들 키우는 데 들어가는 잔돈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벌어온 돈을 시어머니에 바치고 용돈만 받은 겁니다. 우리 상대방은 삼형제 중 둘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께서 맞벌이를 하면서 우리 상대방의 어머니께서 살림도 도맡아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두 분이 맞닥뜨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고부 갈등이 심했는지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와의 심각한 고부 갈등이라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고부 갈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모욕도 같이 한 달에 2번씩 가면 내 등다리 얹대주고 집에 있으면 반찬도 만들어갖고 내 먹으라고 주고 둘이서 잘 지냈습니다. 며느리한테 욕도 나는 안 했어요. 난 딸이 없기 때문에 딸같이 그래 생각해갖고 그러면 지도 나 지금 지 보면 지금 내가 눈물이 나. 몇 달로 한 와갖고 보고 싶어. 님께서 뭐 시키시면 마늘 콩나물 다듬으라고 하시면 콩나물 좀 잘 안 다듬으려고 하고 마지못해 하는 척하면서 잘 일을 거들어주시지 않아서 저희 나중에 커서 시키다 갖고 사용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잘 봐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진을 보면 컴퓨터로 출력을 했는데요. 이 사진이 금년 1월 6일쯤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시어머니고요. 이 뒤에서 밝게 웃고 있는 분이 의뢰인입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 사진에서 모든 가족이 너무나 행복하게 서울 나들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무슨 고부 갈등이 이렇게 엿보이는지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 간의 갈등이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상대방에게 묻겠는데요.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아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상대방이 말을 안 하니까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싫어했으면 왜 진작에 나한테 이혼 요구를 한 번도 안 해. 사실 여태까지 이혼 요구를 한 거는 요번에 터져가지고 아니요. 이혼 요구를 이혼 한 요구 거예요. 평상시에도 할 수 없었고 애들 나처럼 안 만들려고 그나마 참고 살았습니다. 설마 니처럼 네 새끼 그렇게 안 만들겠지 하고 그 약점을 갖고 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고 울면서도 애원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분가를 요구하면서 위협을 했죠? 예. 되면서 나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되면서 그때가 작년 아마 7월 달인가 8월 달인지 싶은데 내가 확실하게 그걸 모르겠는데 죽겠다고. 그건 내가 그랬습니다. 본원 앞에서 죽겠다고 자진을 하겠다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약에 싫었으면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의뢰인 저기 퇴근 시간이 몇 시간이죠? 아니요, 얘기를 지금 의뢰인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의뢰인 지금 퇴근 시간이 몇 시간? 잠깐만요. 내가 본원 앞에서 자결을 하겠다. 그랬더니 살인 미수로 고발하겠다 그러더라.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교도소 가서 사는 게 낫지. 그래서 도둑놈 소리 들어가면서 더 무시당하면서 친정까지 무시당하면서 예. 지금 상대방 살기 싫습니다. 우리 상대방 측에서는 14년 동안에 자기가 보기에는 어머니와 갈등이 심각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우리 의뢰인은 바로 지난해에도 자살하고 싶었을 정도로 갈등을 보여줬었고요. 이것이 상대방의 시각입니다. 본인이 한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으로 항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보지 않은 어머니와 의뢰인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버립니다. 우리 그 의뢰인의 고백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상대방과의 잠자리까지 간섭을 하는 등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줬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이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뢰인과 함께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컴퓨터와 설문지 작성을 이용한 심리 검사를 통해서 현재 의뢰인이 처해 있는 심리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울증에 해당되는 그런 소견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뭐 어느 고부간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남편이 적절하게 중재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아주 만성적인 그런 스트레스 상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전문가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그 의뢰인이 또 가슴 아파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면 더구나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적절하게 조정을 해준다거나 더 다독거려주고 그 상처를 덮어주려고 노력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또 직계 존속인 시어머니에게 심한 무시와 언어 폭력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기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의뢰인. 심각한 고부 갈등이나 부부 갈등은 없었다는 사건 상대방. 과연 의뢰인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 사실 여기까지 온 데에는 우리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고 소식을 끊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상대방, 왜 의뢰인은 집을 나가게 됐습니까? 네, 이제 그거는 1월 11일 날인가 일요일 날 어디 좀 놀러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고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시에서 7시 사이에 전화가 한 번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 휴대폰 전화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전화가 뜨뜻한 전화 같으면 얼마든지 누워서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전화기를 들고 듣는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했죠? 안 했고 더군다나 또 뭐냐면은 전화가 오는 소리가 그때 그 장소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외간 남자를
외간 남자를 만나러 그런 가는구나. 것 같으면 미행이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14년 동안 살면서 우리 집사람을 믿었어요.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믿었습니다. 진짜. 지금 그 상대방은 외간 남자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만날 수도 아무도 있죠. 지금 그래서 남자를 내가 만날 거기에 수 대한 없는 건 해명을 아니죠. 해달라 그랬습니다. 사회생활을 남편이 하는... 이렇게 너를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네가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네 할 일이다. 내가 그걸 누차 내가 그걸 맨정신에 얘기를 했어요. 6시, 7시에 전화를 하는 그런 남자가 외간 남자로서 어떤 여자가 떳떳하진 거기서 않겠죠. 해명을 합니까 그럼? 폭력을 사용했습니까? 상대방이? 네, 맞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이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네. 14년 동안은 그런 모습을 안 보였는데 외간 남자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고 참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에 그것도. 와, 폭력은 그러면 다 폭력을 타당하다고 행사한 적이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우리 상대방은? 폭력 이거는 폭력도 제가 14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그날 내가 정신 차리라. 어제 가정주부가 자식도 있는 그런 주부가 남편 속이고 자식 속이고 시부모를 속여가면서 외간 남자하고 그렇게 데이트를 갔다 오면 되나? 내가 만약에 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주라. 그래 손찌검을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손찌검을 내가 한 번 딱 했습니다. 한 번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손찌검을 했어요. 같이. 우리 그 의뢰인이 그 외간 남자와 아주 다정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본 목격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난 이후에 가정생활이 굉장히 소홀해졌지. 예, 소홀해졌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부인하지만 당시 의뢰인과 상대남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목격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아는 여자분이 여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내가 말을 걸려고 하니까 보니까 어떤 남자가 앞에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말을 더 이상 인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아차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씨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이 남자구나 그런 직감이 왔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리 한 10m 가량을 따라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사이가 좋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는데 벌써 직감적으로 사이가 예사 사이가 아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정한 사이로 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할머니, 내한테 선생님이 냄새 난다 그래. 엄마가 안 빨아줘요. 그러니까는 내가 빨아주고 가정 살림을 내몰라라 하고 주위 사람들도 그래 댕기면 여자가 그래 댕기면 살림은 언제 하나. 그러니까 뭐 이제는 아들 다 커서 지우가 마음대로 다 챙겨 먹는다고 그렇게 하고. 들으신 것처럼 어떤 확실한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부부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정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성적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저렇게 외간 남자와 함께 다니면서 부부 사이의 파탄의 책임을 불러일으킨 것은 분명히 의뢰인입니다. 97년 5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생활이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인한 것은 예외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은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아내가 돌아온다면 정말로 받아들일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상대방. 지금 아까 이웃 사람이 그 목격을 하셨다 그랬는데 아까 그 이웃 사람도 증거 영상에서 볼 때는 그냥 같이 걸어갈 때 옆에 남자가 서 있었다고 하고 표정이 밝아 보였다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우리 의뢰인이 그 남자랑 신체 접촉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걸 봤다고 하던가요? 그런 거 봤다 소리는 아니고 그래 다정하게 부부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너무나 다정하게 왜 다정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보였는지는 늘 구박만 하고 냉소적이고 핍박만 주던 남편하고 있을 때보다는 아무 사심 없는 사람 앞에서는 훨씬 더 표정이 밝아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상냥한 표정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떳떳한 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의뢰인이 만났던 남자의 증언을 증거 영상으로 요청합니다. 우리는 의뢰인과 만났던 남자 박승호 씨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박승호 씨는 돌지는 아이를 둔 가장이었는데요.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극진해 보였고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분과는 절대 친구 이상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분은 딸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 그런 이상한 관계였으면 어떻게
그렇게 딸하고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할 수 있겠어요? 제 부인도 다 아는 그런 친구 관계고 남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불륜 같은 그런 이상 관계는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 의뢰인은 평소에 무슨 문란한 남자 관계로 말썽을 일으켰던 사람도 아니고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분도 전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아왔던 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진짜로 이상한 관계였으면 어떻게 딸을 데리고 그것도 아주 무슨 돌쟁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 딸이 아니라 14살이나 된 딸을 데리고 외간 남자를 만났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묻겠습니다. 뭐 다른 남자를 만난 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데려와서 또 다른 구박과 뭐 이것을 냉대를 하기 위해서 보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은 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실수까지 다 집에 안으면서 와서 돈까지 벌으라고. 사실 14년 동안 정말 학대받고 살기 어렵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우리 상대방의 가정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고 그것이 오늘의 이 문제를 초래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건 상대방. 단지 친구였을 뿐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건 의뢰인. 과연 의뢰인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는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상대방의 동생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상대방 측의 증인으로 상대방의 동생인 박용국 씨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증인은 상대방의 동생이시죠? 예.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신 적이 있죠? 증인이 예. 결혼하시기 전에? 몇 년 정도 같이 사셨습니까? 4, 5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예. 4, 5년 정도 같이 살 때 우리 의뢰인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우리 증인은 약값이라든가 그냥 약간의 생활비 같은 거를 다 우리 증인이 지금 책임을 지고 계시죠? 예, 어머님의 필요한 용돈, 약값, 예. 그다음에 추석이나 설날 때 그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100% 다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 사시는 데에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죠? 예, 그렇게 어렵게는 안 살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증인이 보시기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의 그 사이는 어땠습니까? 저도 1월 6일 날 형님 내외분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셔갖고 서울 나들이까지 갔었고요. 그때도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의 그 정말 화목한 그런 분위기였죠? 예, 그 사진은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뭐 그 얘기를 듣기로는 증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의 시아버지랑 그 시어머니 같이 안 살고 있다고요? 왜 그러신가요? 저희 아버님이 북에서 사시다가 혼자. 근데 그거랑 아버지랑 같이 안 사는 거랑 왜? 아버님은 저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진관이 그때 당시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은 그 사진관에서 주무셨습니다. 사진관을 지키기 위해서. 사진관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보초까지 서시면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본 사건하고 관련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그 주변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굳이 떨어져 있는 거는 시어머님의 성격이 조금 유별나시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버지랑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별거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본질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격이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런가요? 집안에서? 저는 상당히 성격이 활발합니다. 아니, 증인 말고 의뢰인이. 의뢰인은 말이 거의 없습니다. 집안에서 주로 누구와 대화를 했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은 제가 말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조카들하고 같이 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예, 증인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시죠. 사실 결혼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는 그들의 자녀입니다. 지금 두 자녀는 엄마가 돌아올 때만을 기다리면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졸업식에서 엄마 없는 졸업식에 서본 그러한 쓸쓸함이란 정말 가슴 아프기 그지없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엄마, 안녕. 오늘 입학식이야. 다른 애들은 엄마가 와서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난 아무도 오지 않았어. 좀 섭섭하더라. 6학년 졸업식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엄마, 빨리 돌아와서 예전처럼 잘 살자. 나도 더 잘해줄게. 빨리 돌아와. 엄마 사랑해. 내려라. 어쩌든지 참 과거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한속이 집에 와도 자식들도 자고 나면 엄마 자고 하는데 내가 저 가슴에 아프다 그 소리 들으니까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루 빨리 집에 도나. 이게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의뢰인 정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전데 제 자식까지 그렇게 만든 그 상대방이 이제 아내가 내가 모르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때 왜 내 아내가 내가 이렇게 집에 멀쩡하게 있는데 왜 나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변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장시간 이렇게 막 떨어졌다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집 사람에 대한 거를 내가 뭘 내가 잘못했는지 진작에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제가 그게 지금 혼란스러운 게 유학증까지만 해도 1월 달에 전 가족이 이렇게 동생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전혀 그런 내색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느끼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 사진업에 종사한다면서요? 네, 사진업도 하고 제가 또 비디오 촬영도 하고 그럽니다. 그 부인하고 가족 사진을 몇 번이나 찍어봤습니까? 사진관에 써가지고 그렇게 사진 찍을 일은 없고. 여태까지 14년 동안 가족 사진 한 번도 안 찍었다 얘기죠? 아니, 한 번 찍었죠. 돌 때. 돌 때. 그것도 시동생이 돌 때 찍은 겁니다. 그게 가족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끝으로 의뢰인하고 상대방 각자 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무조건 용서를 하겠다는데요. 저 지금 여기서 재판이 합의윤이 안 되고 같이 들어가 살아야 된다면 그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문만도 못한 제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이 일이 고부간에 진짜로 갈등으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할 말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건 그게 아니고 외간 남자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집 가정이 지금 파탄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자기의 그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돌아온다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살 그걸 항상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 양측 변호인들 최후 변론 하시죠. 네, 우리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절에 들어가서 외롭게 생활하면서 남과 좀 다른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단란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하고 또 여성으로, 아내로, 며느리로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초부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가족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본데 없다, 이상한 집안 딸이다 해서 비난과 구박을 받아왔고요. 지난해에는 더구나 자해까지 하면서 주장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상대방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고 정말 아무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14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참고만 있었습니다. 14년간 참고 살았으니 나머지 40년도 참고 살아라고 누구가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하면과 동시에 두 아이의 양육권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 원과 동시에 20살이 될 때까지 두 아이에게 각각 20만 원씩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결혼만큼 소중하고 신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지켜나가는 데는 정말 보통의 그러한 노력 가지고는 힘겨운 일입니다. 우리 상대방이 조금 의사표현이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 의뢰인에게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구박했다고는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들어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오랜 기간 외간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러한 파탄을 초래한 의뢰인이 이혼을 주장한 것은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두 부부가 숙려기간 내지는 조정기간이 전혀 없이 정말 화해의 노력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두 부부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며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 그 해결을 위해 TV생활법정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공정한 해석과 명쾌한 판결로 시청자 여러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방청객은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남편만을 믿고 하늘과 같이 생각하고 살았는데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언어폭력이라는 것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정신적 모욕이라고 생각해서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것과 같은 외도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여자가 사회생활하면서 남녀 불문하고 만남이란 것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 후 14년 동안 가장으로서 집안을 꾸려나가려고 충실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14년 동안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거는 그 자극제가 되는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극제가 저는 그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외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부 갈등과 성격 차로 인한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의견은 44%,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56% 나왔는데요. 과연 생활법정 재판부의 판결은? 이혼 및 양육권 청구를 놓고 회의에 들어가는 생활법정 재판부. 문제는 한 대 때렸다고 해서 그게 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10번 정도 다른 남자 만난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느냐. 뭐 유책 배우자의 청구냐 여부가 그 의뢰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 자체가. 회의를 마친 생활법정 3인의 재판부. 판결에 들어가는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그 쟁점이 뭐냐면은 의뢰인이 과연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이런 점과 그리고 이러한 그 부당한 대우가 그 법정 그 이혼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뢰인이 그 외도를 함으로써 책임질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는가 하는 이런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 결혼의 어떤 소중한 가치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하는 이런 가정 생활은 그 자체가 대단히 소중한 그러한 그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역시 이러한 가정을 깨는 그런 이혼에 있어서도 쌍방 간에 보다 좀 신중한 그런 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 상대방이 의뢰인을 다소 인격적으로 모욕을 준 점이 인정되긴 하지만 이혼을 당할 정도로 심각하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혼을 당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려면 단순한 만남 이상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선 명확히 입증되지 못했고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문제 삼아 이혼을 청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그 의뢰인이 주장하는 시어머니와 그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그 대우의 부당성이 혼인 생활을 계속할 정도로 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그 주장하는 이혼 청구
그리고 위자료 지급 청구, 양육권 그 지정 및 양육비 그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다 고부간의 갈등 어느 집이건 다 있지만 시어머니 숨결조차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 집에 들어가는 자체가 무서웠었어요. 무슨 말만 하면 경기 나고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했는데 그게 증명이 안 된다 보니까 힘들어요. 저도 참 많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람에 대한 그 상세한 거 섬세하게 제가 너무 좀 배려를 못했다는 데서 제가 많은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만약에 만약에 화해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 좀 세세한 부분을 좀 앞으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이제 내가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제가 그거는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상대방이나 그 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고 적어도 이것이 법률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단순히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 간의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도 저희가 판단을 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만으로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서 이혼 청구를 기각하게 된 것입니다.